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덕 박사입니다. 경제인문학 특강 사마천 사기 화식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4차원 소득 특강 화식경제원리 아카데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내용으로 다가갈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누구를 믿습니까? 대통령을 믿습니까? 국회의원을 믿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이 혼란한 세상에 살아가야 되고,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요소는 지식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관계도 있죠. 여러분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큰 줄기를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4가지 기적이라고 하죠. 첫째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부자 나라로 성장한 기적을 이루었다. 둘째가 인권의 사각지대, 그 사각지대에서 민주화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나라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세 번째, 문화예술 변방국에서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한 나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그 현상입니다. 네 번째, 식민지 전쟁 독재를 거쳐서 강한 주권국가로 성장한 나라다. 강대국이 두렵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고 중국보다도 더 높아요. 무디스의 평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5000년 민족사에 한을 날린 2가지 사건을 들려면 저는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장수나라, 오래 사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부자나라입니다. 부자나라.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 같으면 명목 국민소득이 3198배나 증가했습니다. 1960년도를 1만원으로 잡는다면 2017년도에는 3198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1965년도에 경희대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미래 대한민국 전망을 해보니까 1999년도에 300달러 될 것이다. 2049년도, 올해가 2020년, 앞으로 29년 남았잖아요. 그때가 되어도 800달러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걸로 미루어 보면은 2017년도에 3198만원은 정말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그러한 업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다 줄 행복한 세상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긍정론자들은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사람이 지능이 결합된 기계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그 관점은 삶의 질을 도리어 악화시킬 것이다.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차지해버리고 직장이 소멸되며 지식과 경제력을 갖춘 사람만 즐기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2017년도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 보니까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덴마크, 14위가 미국입니다. 일본은 51위, 대한민국은 56위입니다. 이건 불행한 거죠?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행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서적을 찾아봐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질환의 문제, 또 마음과 건강의 문제, 신체 건강 문제, 인간의 관계 문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세상은 적자 생존과 패자 무원의 정글법칙에 완전히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자, 죽기 살기로 하자, 좋은 직장 없나, 공무원이 최고야. 이 모든 삶의 전쟁의 원리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을치기 힐링 하는 사람들 웃어라 울어라 내려놓아라. 말이 안 되죠. 백가정명. 서서 되돌아보니까 돌아온 길이 보이더라. 그 사람 지금 문제 있죠. 여러 가지로. 미디어의 가공할 전파력, 해결책 없는 언어의 홍수, 지식의 홍수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는 즐거우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어차피 안 되니 웃기는 강의나 듣자. 살아있는 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저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범람하는 정보를 흡수해서 소화하여 자양화시킬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고사목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어두운 자화상,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에서 생계가 곤란한 빈곤자들, 이거 웬 말입니까? 민주화의 기적을 이룬 나라에서 국민들이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데 이것도 무슨 이유입니까? 만족할 줄 모르죠. 분출되는 인간의 욕심,
결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인간,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좁아 터진 심보, 이거는 배아픈 병입니다. 신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바로 배아픈 병입니다. 경쟁자를 꺾기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허용하는 분노의 정서, 피와 식별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적국들과 내통해서 적국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증후군에 빠져버린 대한민국이란 주제입니다. 불행관이 변화했어요. 내 탓이오의 겸손한 적대적 불행관에서 너의 탓이오, 내 탓이오의 저항적 상대적 불행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능력 부족이요, 노력 부족이요, 나의 책임이요, 굳이 탓한다면 조상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 탓이요, 제도 탓이요, 이웃 탓이요, 국가 탓이요, 이 무책임한 탓 증후군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돈, 이익, 양극화, 분배정의, 상대적 빈곤감, 이런 것 때문입니까? 고전에 보면은, 예기와 대학에 보면은 재치적 민산이요, 재산적 민치라. 풀어 설명하자면 재물이 골고루 나눠지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오고, 재물이 한 곳으로 소수에게 집중되어 버리면 많은 백성들이 그 등을 돌린다, 민심의 지지를 잃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가진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제가 다 종합을 해보면 재물을 쌓아둔 성에 구멍을 뚫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작년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현재 권력자들이 삼성에 대해서 100조 원의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됐다. 물론 다소 과장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기사가 되었으니까 제가 인용을 합니다. 자, 성에 구멍을 뚫어요. 제일 위에 1번에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빼먹어버리고 성도 무너지고 떨어지고 나면은 빼먹던 사람들도 결국은 죽어버리죠. 중간쯤 뚫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살고 밖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살겠죠. 밑에 뚫으면요, 효과가 없어요. 아니, 제가 정반대로 설명을 했네요. 1번에 뚫으면 효과가 없고 2번에 뚫으면 어느 정도고 3번 가장 바닥에 구멍을 뚫어버리면 성 안에 있는 거 다 빼먹어버리고 다 빼먹을 때까지는 좋은데 다 빼고 나면 성도 무너지고 밖에 있는 사람도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으니까 망해버립니다. 여러분은 1, 2, 3번 중에서 어디다가 구멍을 뚫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요, 해결 방안이 없어요. 이익을 향한 인간의 탐욕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현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기준을 찾을 수가 있다면 인문학에서, 경제인문학에서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접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재화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 첫째,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정신이 우선도 아니고 물질 만능도 아닙니다.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추구했죠. 공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집편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국간에서 동물 교미를 시키고 그리고 곡식을 출납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 그 집편을 기꺼이 했던 공자였다. 그리고 공자는 많은 제자들에게 일단은 국민을 부자로 만든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 이 부민교화 사상입니다.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결은 정신적인 요소이고 핍은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정신과 육체의 재화의 조화를 주장한 사마천인데요. 사마천은 삶은 정신에 의탁하고 정신은 물질에 의탁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신은 생명의 근본이고 육체는 생명의 기초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노자는요, 비교하지 말라.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은 없다.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스스로 비교하지 말라.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백성이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잘 살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의식주 안전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치의 근본이야.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명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자가 어렵게 로양의 노자를 찾아갔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노자의 뜻을 물었죠. 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 한 사람들 죽어서 뼈다귀만 남아있고 그 말만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것일 뿐. 그런데 너무 치중하지 말게. 내가 그대에게 말하노니 선비는 부디 세상과 척을 지기 쉬우니 은인자중하시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온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노자는 바로 용과 같은 분이야. 도무지 그 속을 헤아릴 수가 없었단 말이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교의 불행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죠. 노자는 자기 것에 만족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기식하고 미기복하고 안기숙하고 낫기업해라. 내 음식을 달게 먹고 내 옷을 가장 아름답다 여기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풍속에 안주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즐거이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이것을 찾아서 이웃나라 왕래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화식전 전문에 보면은 개구지성 상문하더라도 진호사 불상왕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 일을 즐거이 하고 또 자기의 그 수입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며 먹고 입고 자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가장 절실하게 들어야 될 말이 바로 노자가 말한 사마천이 화식전 첫 단락에서 언급한 이겁니다. 감기식하고 미기복하고 안기속하면 낫기여가여 진호사 불상왕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치, 직업, 정치의 근본적인 목표다 이겁니다. 공자는 이익을 향한 끝없는 탐욕이 죄의 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지나치게 놓치면 원망만 많아진다. 빈이 무건 난이다. 부이 무교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유해 물질인 줄 알면서 사용하여 사람을 죽게 만든 옥시 사건 있잖아요. 또 이익을 더 남기려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리는 CEO들 많죠. 주주이익 극대화를 명분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는 주주들 잭 웰치, 주주이익 극대화. 이것이 다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어떻습니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선악은 불문하죠. 악인이 베푸는 대접은 피하는 것이 지혜이다. 악한 자의 대접을 받으면 악한 일에 동참하기 쉽고 한 번 대접을 받으면 그 후에는 악한 자를 끊거나 물리치기 어려워질 것이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미국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미국 정치인들이 외국 돈을 받고 외국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한 번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악이 담긴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공자의 화식경제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안회는 도를 이루었지만 매우 가난했죠. 자공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천명을 따르지 않고 억측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불수명의 화식은 억측 루중이라. 그리고 공자는 배움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불치하문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화식은 세상을 살피고 헤아려 원리를 알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경제 지침서입니다. 공자는 부의가구야 수지편지사 오역위지라. 자활, 자행, 속수이상, 오미, 상무, 회언이라. 속수이상을 받고 다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이건 뒤에 나오니까 또 넘기겠습니다. 맹자는 빈곤을 방치하면 죄를 조장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맹자의 등문공과 또 고자장구의 여러가지 양해왕구에 많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떳떳한 재산이 있는 사람은 떳떳한 마음을 가지는데 이는 선비만 가능하다. 만약 백성이 떳떳한 재산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이 없는 것이다.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피하고 사치하며 죄를 저지르게 한 다음에 형벌을 가하면 백성을 그물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 오무이 집 주변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된 자가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고 닭돼지, 개, 큰 돼지를 때에 맞춰서 이렇게 번식을 시키면 70세가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중약하고 마지막에 70세 된 사람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젊은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를 피하게 하고 왕노릇 하지 못한 자가 없나니 그래서 환과 고독을 잘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자는 먼저 의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항산, 무항심 사상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아내가 없는
늙은 노인을 환이라 하며 지아비가 없는 늙은 노인을 과라 하는데, 자식이 없는 노인을 독이라 하며 부모가 없는 어린이를 고라 하는데, 이 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므로 왕이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 이게 환과 고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맹자의 양해왕 장구 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밥 한 그릇과 죽 한 그릇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불쌍하다고 혀를 끌끌 차고 꾸짖으면서 죽 한 그릇 준다면은 차라리 받지 않을 것이며, 또 발로 툭툭 걷어 찬 다음에 준다면 거린이라 할지라도 마땅치 않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기꺼이 돌봐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설명하였죠. 바로 최근입니다. 경기도 화성인가 동탄인가 어느 그 임대 아파트 13평짜리의 대통령과 장관이 갔죠. 거기서 기사에 따르면은 여기서 자식을 많이 낳아도 되겠네. 그리고 충분히 잘 살 수 있겠네. 여러분 13평 정도 되면요, 화장실에 저 같은 체구는 앉으면은 뒤돌아볼 그 공간도 없습니다. 제가 젊을 때 결혼 초에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뭐 뒤따르는 후속 보도를 보니까 그거 뭐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돈을 뭐 4억 5천만 원이나 들었다. 뭐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아껴야 됩니다. 정말 백성들을 아껴야 되죠. 내 몸같이 아껴야 됩니다. 물가는요, 절약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천하의 상군자들도 다 부귀를 좋아하고 빈천을 싫어하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뭐 하겠느냐. 그리고 휴인자리라,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군서 산지에 보면은 살았을 때는 사람은 이익을 따지다가 죽음을 앞두고는 내 죽은 다음에 내 이름이 어떻게 남겨질까, 자기의 이름을 걱정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자는 선과 악이 공존함으로 선도 모방할 수 있고 악도 모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선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르쳐서 인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사람은 줄이면요, 먹을 것을 찾고, 힘들면 편안함을 찾고, 영화로우면 즐길 것을 찾고, 또 욕되면 영화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인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순자의 권학편에 보면은 그 쑥이 말입니다. 산밭에 들어가면은 키가 산만큼 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잡초밭에 들어가면 쑥은 그냥 땅에 늘러붙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주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법과는 통제경제사상인데요, 통제해야 된다. 원래 그 법가들은 얘기하기를 조금이라도 큰 것, 조금이라도 긴 것을 취하려는 게 그 사람의 본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지욕 부기야, 그 부기의 욕망은 관의 뚜껑이 닫혀야 그만두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천하의 상군자들도 부귀를 좋아하고 빈천을 싫어한다고 얘기했죠, 묵자는요. 그 다음 시경, 서경 얘기에도 보면 화식 사상이 있습니다. 범치국지도 필선부민, 민부즉 이치야, 빈즉 난치야. 백성을 부자로 만들면은 다스리기 쉽고, 백성을 가난하게 방치하면은 다스리기 어렵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경에는 빈부지도 막여탈려, 이 교자유여 졸자 부족. 빈부는 누가 주거나 뺏는 게 아니냐. 정교한 자, 원리에 정통한 자는 여유 있게 사는 것이고,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늘 부족하게 쪼달리게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서경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 빈부는 부정세야. 빈부는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 전답은 부정주, 주인이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학 얘기에는 죄치즉 민산이요, 재산즉 민치라. 그래서 이거는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의 능력은 차별이 날 수밖에 없고, 똑같은 상황에도 대응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부터 좀 세금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원리도 잘 모르고 분배의 정인이 양극 회전이하고 정치적으로 떠드는 지도자들은 정말 입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대부 상홍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정 저지르지 않았다고. 녹봉을 아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너희들 자꾸 가난한 사람이 부자 보고 달라고 하는데 천하의 땅을 골고루 나눠준다 해도 지혜로운 사람에게 다시 다 모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문학이가 관리가 재산을 모은 그 자체가 악이요 하니까 입을 다물고 오오오 하면서 자리를 떠버렸다 이겁니다. 카네기가 이렇게 했죠. 나라의 재화를 고루 나누어 준다 해도 2년이 지나지 않아 부자에게 다시 모일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불어나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이치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사마천은 유가의 요지와 한계점을 밝혔습니다. 유가는 그 당시 중국 천하를 주름 잡았던 주요 사상을 6가지로 분별했습니다. 음양가, 유가, 묵가, 법가, 명가, 도가. 사마천은 이 도가 사상에 많이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음양가라는 것은 길흉의 징조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금하고 피할 것이 너무 많아. 옛날 보면 뭐 육갑을 짚어가지고 오늘은 뭐 남쪽으로 가지 마라, 오늘은 서쪽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들 길 나면은 길이 사방으로 같은 길이라도 국도 22번 국도라고 하더라도 구불 하잖아요. 그럼 어느 때는 북쪽을 향하고 어느 때는 남쪽을 향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겁먹게 하고 구속한다. 육아는 말입니다. 요점 파악이 안 돼. 애는 쓰지만 얻는 것이 적어요. 군주는 고되고 신하는 편하다. 맞죠? 우리나라 500년 역사 보십시오. 신하들은 군주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군주가 알면 안 돼. 군주가 눈이 밝으면 안 돼. 군주가 기가 밝아도 안 돼. 군주가 또 부지런하게 또 어디 민정을 실찰해도 안 돼. 그냥 남면하고 고요하게 앉아서 정치는 신하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500년이라는 긴 역사는 유지했습니다만 결국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묵가들은요. 묘순의 도에 너무 집착해 따르기 어려운 근검절약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법가들은요. 너무 근엄하고 각박하게 힘들게 합니다. 명가는요. 명분을 켜서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또 도가는 인위적 노력을 부정하고 이해가 곤란하고 육체와 정신을 못살게 굴면서 천재와 더불어 오래 함께하기를 바라지 말라. 이 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도가는 음양가, 유가, 묵가, 법가, 명가의 좋은 점을 취하고 간명하고 쉽고 효과가 크다. 객관적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백가정명했습니다만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죠. 선지자들은요.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백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각 학파 나름대로 백가정명이었지만 해결책 제시 못했죠. 맹자는 빈곤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왕의 임무이며 이들을 잘 보살피고 왕노릇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왕의 통치 기반은 백성들의 지지에 있음을 강조하고 역성행명까지 거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 한순간도 이익을 두고 다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순시대도 전설상의 상상적 요소가 가미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화식사상, 사마천의 화식전을 근간으로 제가 4차원 화식경제사상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화를 가지려는 인간의 욕심을 다스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란의 근원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올바른 재물관 형성을 방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자나 맹자나 다른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화를 취득하여 지키고 불려 선용함으로써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시한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사마천이 편찬한 인류 경제교과서라고 불리는 화식전을 통하여 모두의 근심과 걱정거리인 재물에 대한 명쾌한 가치 정립과 또 재물을 획득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마천의 화식전이 경제적 관점에서 박사학위로 이렇게 결실을 맺는 처음에 그 연구자가 저기 때문에 저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저는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백성을 잘 살게 다스리는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생민, 둘째가 식화, 세 번째가 화식입니다. 생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식화는 생민의 수단인 의식주 재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며 여기는 이제 반고나 마원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식은 식화의 질과 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화식이란 무엇인가? 재화를 모으고 지키고 불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더 큰 부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바로 이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연 소득에 주목하라. 수시변역 정도, 주역에 보면은 그 시의 변화, 때의 변화에 따르는 것은 도를 따르는 것이다. 10연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가 융합되어 가격의 변화로 나타난 데이터 주기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빅데이터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혼란해 보이지만 오랜 기간 관찰하면 규칙적으로 반복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로 물천지 징귀하고 귀지징천이라. 재물이, 물건이 생산된 그 재화가 시원하게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 고대 사회는 수요 공급의 이치에 의해서 많이 공급이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곧 귀해질 조짐이라. 그 다음에 흉년이 들거나 또 그 공급된 재화가 다 소진되면은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귀하게 되고, 귀지징천이라. 공급이 적어가지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곧 천해질 조짐이다.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식사상의 황금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물천지징기하고 귀지징천이라.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즘요, 아파트가 미쳤다고 하잖아요. 요즘요, 2020년 12월 달에. 아파트가 왜 미칩니까? 아파트는 무생물인데요. 그것을 진 사람들이 미쳤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이거 고물천지징기하고 귀지징천 이것만 확실히 알면요, 지금 꼭지점 잡으려고 막 꼭지점 댄스 하는 사람들 정말 공부 좀 하시면 지금 그런 짓 안 하거든요. 사마천의 일성은 여러 가지 그 학설이 많습니다만, 첫째 명석한 두뇌, 또 지극한 효심, 총명한 신화, 그리고 역사서를 완성했는데, 공자가 남긴 춘추에 필적할 만한 역사서인 사기를 남겼고, 특히 그 중에서 129번째 화식전은 백성의 고통인 가난 해결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창조된 인류의 경제 교과서가 바로 화식전인데, 왜 고통이냐? 궁형을 당했어요. 궁형은 남자의 생식기 심벌을 잘라버리는 그런 형벌입니다. 돈을 바치면은 살려줬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죽거나 궁형을 당해야 됩니다. 사마천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서 죽을 수는 없었고 바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극형을 당했습니다. 좌절을 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역사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남긴 업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공자, 구론, 좌구명, 손자, 여부리, 한비, 모든 성현들, 이런 사람들은 고뇌를 당해서도 오히려 화려한 역사서를 남겼더라. 역사 속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그 발자취를 남겼더라. 그래서 사마천도 불하지 않고 화식 사상을 창조해서 화식전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마천은 노자의 사상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자의 주장은 한쪽만 보는 애꾸는 이론이야. 그러므로 국민들을 교화시킬 수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자연스럽게 두란 말이야. 그 다음은 이익을 줘서 이끌고, 그 다음에는 가르쳐서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법규를 엄격하게 해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인데, 가장 하위의 지도자는 백성들과 이익을 두고 다투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화식전이 2000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지내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말입니다. 최하자 여지쟁은 하무제를 비판한 것입니다. 복비제로 고발만 되어도 사형을 시켰던 그 당시에 황제를 최하의 졸렬한 통치자라고 비난하는 글을 여기에 적었으니 무사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국가 지도자에게 필요한 경제제일 화식 사상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나라 강태공과 관중, 이들의 창조 경제와 고부가가치 산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한 그러한 창조적 경제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또 전략적 사고를 경제에 접목시켜 화식에 성공한 사례는 원나라의 개헌과 범례입니다.
5월 동주 시절에 월나라는 오나라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꾸 전쟁하자고 얘기했습니다만 책사로 등용된 개헌은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를 살린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한 전문가들이 경제를 살린 사례는 일본을 보면 압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다음에 일본 대본영의 연관 장교들이 상사 주재원으로 들어가서 맹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대국화에 터전을 닦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연관 장교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연구한 장교들이 전략적 사고를 경제 전략으로 전복을 시킨다면 대단히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일본의 장교들이 보여주었고, 과거에는 월나라 개헌과 법료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국방력인데요. 개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맏아들이 죽은 집은 3년간 부역을 면제하고 서자가 죽은 집은 3개월간 부역을 면제하며 임산부에게 왕실 의사를 보내고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술 2병과 개 1마리를 제공하며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술 2병과 새끼 돼지 1마리를 제공한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양식을 제공하고 새 쌍둥이를 출산하면 유모를 보낸다. 김원중 박사의 2009년도 제가 책에서 따왔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전란의 시대에는 남자들이 죽거나 사상을 당하기 때문에 홀로 된 여자가 많죠. 그래서 국법으로 늙은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그 청년을 이렇게 취해서 사는 것은 금해야 된다. 왜? 요즘도 결혼 정년기가 뭐 20대 중반이라고 합니까? 그때 그 태어나는 아이들이 가장 왕성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도 늙은 여자들이 젊은 남자 사는 거 이렇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치국의 핵심을 개인의 사업에 적용해보자. 이거는 개인의 제자인 법료입니다. 나의 스승은 10개 중에서 7개 계책 중에서 5개만 시행했는데도 오나라를 격파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부국강병에 성공했는데 이것이 어찌 나라의 일이겠느냐. 나는 내가 직접 우리 집에서 시행해 보리라 하고 이 사람은 사표를 내고 강호로 나가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살면서 재산을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료는 정말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부자의 시조인데 이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탓하지 않고 시기를 잘 분별하여 재물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년 지중에 삼치 천금하여 재분산 빈교 소곤제 19년 동안에 3번이나 천금을 모아서 가난한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2번을 다 나눠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료가 늙었을 때도 이 경제 원리를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손들이 이 법료의 경제 원리대로 계속 경제를 운영해서 재산은 더 크게 불어나고 또 사회 기여는 더 크게 해서 천하에서 부자를 얘기할 때는 바로 도주공 가문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도 경제력으로 스승의 포양 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원헌과 같은 제자는 그 술찌꺼기 조강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가난했지만은 자공은 4마리 끄는 그러한 그 수레를 타고 비단과 같은 보화를 많이 싣고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은 제후들이 회의를 하다 말다 쫓아나와서 그 마당의 한 구석에 서서 이렇게 양손을 올려서 절을 하는 그 중국식 절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똑같이 대등한 예를 갖추었다. 그래서 분정 여지학례라 그 뜰을 나누어 가지고 이쪽에 자공이 서고 저쪽에 제후가 섰다 이 말이죠. 제후가 안 나와도 되는데 왜 나옵니까? 나와서 같이 여지학례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천은 말하기를 공자의 이름이 유명하게 된 것은 자공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자공은 돈을 벌어서 스승을 포양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군자 부자의 그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그런데 백성에게도 경제제일사고가 필요합니다. 범편호즘인 일반 그 백성들 너희들 심리가 어떤지 알아? 부, 상, 십즉 비하지하고 상대방의 그 재력이 나보다 10배 정도 더 많으면 비하해버려. 그리고 100배가 많으면 두려워하고 외탄지하고 1000배가 많으면 역한다. 그 집 일을 거들어 주려고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끄덕끄덕 가서 일을 거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재산이 나보다
10,000배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나 노비로 거둬주시오 한다는 게 이게 세상 이치야. 그리고 창름실이지 예절, 의식족이지 영욕, 예성의육, 이 폐어무. 예절이란 것은 결국은 창고가 튼튼하고 또 의식이 완전히 그 해결이 되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천금지자 불사의식, 차비공원여라. 천금을 가진 그 부자의 자식은 저자거리에서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빈말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천승지왕 망가지후 백실주군 상류한빈이여. 그걸 천승의 왕이나 망가의 왕이나 또 백실을 가진 후도 나 가난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데 너희들 일반 국민들이야 필부 편호지민이야 더하지 뭐 더하면 더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무함처 기사지행이 장 빈천 호 인이 역족 취하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산속에 숨어 다니면서 말로는 뭐 인과 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거 사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런 것은 수치스러운 거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시장 중심의 화식 사상이죠. 시장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현대경제학자들도 입증을 한 건데 권력이 시장에 개입해서 잘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장도 문제가 많죠. 그러나 문제가 많더라도 권력이 개입해서 만든 문제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권력이 개입해서 뒤틀어버린 시장은요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시장의 기능에 맞게 둬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인간 존중의 화식 사상입니다. 조한이란 부자는 남들이 전부 멸시하는 노비들을 잘 거두어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그들이 발분 노력하게 함으로써 큰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주공은 질책하지 않고 시변에 의존했다. 일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지 않아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시변에 따름으로써 크게 재물을 일으켜 가난한 사람을 도와 상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다. 도주공입니다. 또 백규란 부자는 노복들과 동고동락하여 일함으로써 매년 재산이 2배로 불어나더라. 주인이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입고 하지 않았다.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복들과 거친 음식을 즐거이 먹고 하고 싶은 그 기호도 참으면서 의복을 절약하고 동고동락하니까 해마다 재산이 2배로 불어나게 되더라. 그리고 개인들은요 부자가 될 때 국법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불의의정하고 불방백성 취의 시의 식재구라. 나라의 정치에 위배되지 않고 또 이웃을 해를 끼쳐가면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물을 불리려면 나라의 법도를 지키면서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는 바 그 방법을 지혜로운 사람들이 택하게 된다. 지자유체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변중심 화식사상인데요. 이것은 화식 사상의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귀지징천하고 천지징기하고 육세양 육세한 12세 일대기 인기아치 인치하여. 다른 사람들이 마구 가지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내 것을 슬그머니 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팔아버리려고 아우성을 칠 때는 값이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슬그머니 사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사줘야 되느냐. 팔아버릴 때는요 내 손에 오물이 묻었다, 분토가 묻었다, 이것을 털어버리듯이 팔아야 되고, 살 때는요 그 비단과 그 금옥, 그러니까 보물을 사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사들여야 됩니다. 언제요? 이게 이제 시변이 변할 때, 시변에 따라서요. 그래서 백규는 뭐라고 했냐면은 시변을 즐거이 관찰해야 된다. 낙관 시변해야 된다. 고 인기아치, 다른 사람이 버릴 때 나는 사들였고, 인치하여 다른 사람들이 취하려고 할 때 내 걸 내줬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사마천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처방전도 내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나 돈 없는데 뭐 그림의 떡 아니야?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 첫째, 무제장력.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신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 그게 가장 보물이야. 그리고 소유투지라. 조금 모으면 이제 지혜를 써서 이것을 이제 불리면 돼. 그리고
어느 정도 부자가 된 사람은 쟁시라 10연을 따라서 바로 전쟁하듯이 다투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배경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또 개인들은요, 남들과 다르게 보는 차별화된 능력이 필요해요. 남들이 한다고 우르르 따라가면 안 된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초칠국이 이제 난을 일으켰을 때 토벌군이 가잖아요. 토벌군에 이제 가담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후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러 갔는데 돈 가진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질지 이길지도 모르는데 그 돈 안 빌려줬어. 그런데 오로지 한 사람, 무염씨라는 사람만은 돈을 빌려주고 대신 조건을 달았죠. 이자를 10배로 주세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다 도장을 찍고 갔는데 3월이 되니까 반란군이 평정이 되어버렸어. 얼마 가지 않은 세월 아닙니까? 그래서 10배의 이자를 받으니까 관중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더라. 가장 큰 부자가 되었더라. 이것은 뭐냐면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10연에 따라서 가격이 출렁했을 때 못 사거든요. 사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얻어요. 왜? 위험을 감수한 대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는데 내가 했잖아요. 그 다음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대가로 큰 손실 보는 거.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할 때 서로 빚을 내서 사는 거. 이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거야. 나중에 어떤 위험이 생길지 전혀 모르고 무조건 사는 거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철렁철렁 내려서 큰 손실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마천의 화시결정의 경제 사상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관찰해보면 매우 혼란하게 보이는 시장의 변화가 사실은 정교할 정도로 반복적, 규칙적으로 변화했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고대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미래도 계속되는 변화인지 증명하는 일만 남았죠. 일정한 주기로 반복한다면 이 주기를 활용하여 재산을 불리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4차원 소득 화식경제원리학습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백만장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현금성 자산 100만 달러 보유하면 되겠죠. 백만장자가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20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인구 240.38명 중에 한 명의 백만장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 플러스 5억에서 7억 정도 현금자산 보유하면 백만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억에서 7억 원은 재산 증식에 매우 적합한 마중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2억인 이상인 사람, 세후에 월 1천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 이것도 10년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백만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에 66억을 못 모으면 치욕이다. 이것은 둥판 교수라고 중국 베이징대 그 교수인데 이 사람 참 과장이 심하기는 해도 한번 봅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40에 66억 못 모으면은 치욕으로 알아라. 중국의 대졸자가 1666년치 연봉을 모아야 66억이 된답니다. 화식의 원리를 알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부자 살펴보면 10%는 유산을 상속한 사람입니다. 대물림 부자죠. 조물주보다 더 위대한 건물주의 위세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사동 가로수길에 황금알 낳는 건물 등 아마 이런 겁니다. 그런데 90%는 자수성가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30%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소위 사자 돌림 직업이요. 또 기업의 CEO들, 그리고 체육 예술 분야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50%는 자기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 곰탕집, 신당동 족발할매를 비롯한 알부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10%는 알뜰절약형입니다. 알뜰절약형. 나름대로 형이죠. 소득의 5단계별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1차원 소득이죠.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을 위한 소득, 1륜 소득, 안정소득입니다. 2차원 소득은요, 입회사 근년기 플러스 갑질 소득. 3차원 소득은 로또, 그 다음에 처복, 후원금 이런 거 있어요. 상속 이런 거. 5차원 소득은 천국과 지옥, 이건 종교적 관점이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4차원 소득이 중요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가장 쉽고 확실한 소득이죠. 1차원 소득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 봉양하고 1륜과 천륜을 다하며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인데, 사실 1차원 소득만 영원히 보장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지상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되죠.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소득을 우리가 그리는데 입회사 근년 기타 소득,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직업이나 직장에서 고된 노동이 수반되는 소득, 2차원 소득이요. 직업이나 직장의 먹이 사슬에서 발생하는 고난 감수 소득,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고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인면수심의 소득입니다. 3차원 소득은 유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로또 복권, 또 뭐 습득 있잖아요. 우연하게 횡재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처가재물, 뭐 양가재물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나 또 후한의 두려움이 수반되는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5차원은 불가항력 소득인데 천국과 지옥, 극락과 지옥, 또 종교를 통해 얻는 현세의 만족과 내세의 안정을 찾는 소득.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불가항력인 세계입니다. 1에서 3차원 소득의 특징은 고된 노력과 위험이 수반되고 항상 불충분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아요. 불안한 제한 소득이 되겠죠. 또 일하지 않으면 즉시 중단되는 임시 소득이 되겠고, 갑의 행포가 엄연히 존재하는 먹이사슬 소득입니다. 4차원 소득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화식경제의 소득인데요. 인간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늘이 숨겨둔 소득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만이 활용하여 부자가 되는 소득이죠. 일정한 법칙에 따라 실행하면 되는 매우 쉬운 소득입니다. 한 번 기회가 지나가도 반드시 다시 오는 반복 소득입니다. 나누면 더 크게 돌아오는 선행 소득이죠. 국법과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는 안전한 소득입니다. 원리만 알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소득이고, 절대로 선택하기 어려운 역발상 소득입니다. 이렇게 쉬운 소득인데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발상을 가진 사람만이 큰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4차원 소득입니다. 하늘이 내린 시변 소득이죠. 쉬운 소득, 정확한 소득, 반복 소득, 청렴한 소득, 그리고 시변 소득, 지혜로운 소득입니다. 자, 1, 2, 3, 4, 5차원 소득의 특징과 제한점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1, 2, 3차원 소득 중에서 제한점 보겠습니다. 창조주 조물주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인간이 노력한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되는 거 714만 분의 1의 확률, 7급 공무원 30년 연봉 다 모아야 9억 8,147만 6천 원입니다. 4차원 소득만이 능력과 가문과 학벌에 상관없이 공평하죠. 10연에 입각한 차별 없는 기회의 공평을 이루는 소득입니다. 지식과 용기와 지혜만 갖추면 누구든지 달성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10연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보십시오. 뒤돌아보니까 거의 일정하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렸습니다. 거의 일정하게. 그 다음에 10연 두 번째, 우리나라 주가의 변동도 보십시오. 오르고 내리고가 거의 일정합니다. 4년에서 5년 주기입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10연이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04년도 7월 달에 5.4억에 매입한 사람이 뭐 07년도에 11억에 매도하고 또 12월 초에 다시 샀다가 16년도에 매도하였다면 현금을 16.5억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서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치로 12억 5천만 원이다. 가치로입니다. 현금은 아니죠. 상일동 주공아파트도 제가 사례로 잘 드는 겁니다. 제가 직접 시행해 본 결과도 이렇습니다. 이때 샀고 이때 팔았고, 이때 샀고 이때 팔았고, 이때 샀고 이때 팔았습니다. 대략 4년 주기의 가격 변동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화식의 10연을 모르면 오를까 내릴까 물어보면 뭐 개발 호재가 어떻고 뭐 시의원이 뭐 개발을 하고 군의원이 개발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해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 가격의 주기표고, 가격의 주기표는 정확하게 4년에서 5년을 주기로 오르고 내리고 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 4년 올랐죠. 오를 때로 올랐습니다. 지금요. 2020년 12월 달 오를 때로 올랐습니다. 뭐 내년 초까지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맞출 수는 없고, 우리가 대략 10연의 주기를 안다면은 아하, 상승기 마무리점에 왔구나. 하강기 거의 끝물에 왔구나. 아는 겁니다. 그때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식 사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 캐리먼 박사도 가난을 부르는 투자 심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시장에도 사이클이 존재하는가, 중앙일보에 2018년 3월 21일 날 아주 뛰어난 허윤경 연구위원이 했는데 이거 맞습니다. 이런 정말 아주 탁월한 분들이 화식 경제를 하신다면 정말 대단할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10연 4차원 화식경제 소득의 효과는 나라의 법을 어기지도 않고 이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재화를 불림으로 안전합니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또 10연의 주기에 따라 취해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만 갖춘다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죠. 누구나 달성 가능한 겁니다. 또 대체 재화를 활용하면 화식의 주기를 당길 수가 있어요. 부동산, 주식, 금, 달러, 농축산물의 10연 융합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0년마다 큰 돈을 버는 사람이 5년마다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화식의 주기를 당길 수가 있죠.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선행하라는 것이 화식경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발생한 시장 가격의 변동을 활용한 화식의 수혜자는 바로 당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기 와서 돈을 잃어버리는 그 약자들을 조금 돌보는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은 손실이 아니라 내 재산 축내는 게 아니라 나누면 곱으로 늘어난다는 하늘의 원리가 더욱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지식, 관계, 극복, 경제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차원 화식경제 소득 원리를 학습하는 아카데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지도자의 무능과 수요자의 무지를 조롱하는 세력들이 시장의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선의의 개미 투자자들만 정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 경제력을 확보하며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권영덕 박사의 통쾌한 경제 강의 4차원 소득 화식경제원리 아카데미에서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 3차원 소득, 5차원 소득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나쁜 방법에 의존하여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곤을 벗어나 부유하게 살고 싶다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하늘이 내린 10연을 활용하는 4차원 화식 소득의 원리를 습득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다음에는 가난한 이웃을 보살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재물과 정신적 가치를 함께 꽃피우는 군자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